어서오세요. 니하오, 니하오. 중국말 할 줄 아시네요. 요, 맞죠? 요즘 유행하는 저기 중국어.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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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大家难道一点想法都没有吗？不要让我这个请了专家以后没人问问题，好不好，宝贝们？赶紧提出来。 근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은 워낙 크잖아요. 커가지고 저도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육이에 관계된 거 집에서 키우시는 거는 웬만큼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가감없이 이제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老师说呢，这边声明就很好，没问题是吧？好的。 这个老师说的意思呢，虽然呢他在这个现场，但是呢他还是그다음에 사장님. 내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 나 모르겠어. 통통하고 이쁘게 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보통 중국에서 손님들이 키우시면 심잖아요. 심으면은 처음에는 새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통통하고 빨갛게 이뻐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一开始啊，我们这个换盆以后啊，我们把这个根系全部给它弄掉嘛，所以呢，一开始的时候啊，多肉啊不会长得那么胖，因为它没有根系，没有办法吸收水分。 아까 제가 화분을 작게 쓰라고 했잖아요. 작은 화분에서 뿌리가 가득 돌아야지 그때부터 통통하고 색감이 잡힐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发达的呀，满盆的情况下，完全满盆的情况下。 它才能变成又胖又漂亮的。 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니아들이 제가 이제 가끔 그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특별하게 뭐 어떤 날 주지 말고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식물 자체가 세포가 단단해져서 조금 통통하게 키우는 데는 더 도움이 돼요. 그다음 병도 좀 덜 걸리고. 像我们这个多肉呢，也是一个细胞组织这个合成的嘛，所以呢，这个它呢，这个往往啊好。 영양이 들어가면 영양이 보충이 되면 당연히 색은 빠져요.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관상 가치가 떨어지게 물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살짝. 네, 관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게 물이 아니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튼튼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튼튼하고 건강하게인데 이 화려하고 아주 그 쩌드른 색감보다는 일반적으로 매니아 분들도 보는 기준이 건강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색감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문화로 좀 간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就刚才这个我们的这个三边的肉是说呀，补钙剂用上的时候能上色吗？其实啊，补充营养以后呢， 컨디션이 좋은 온도는 한낮은 25도 전후고 새벽 온도는 15도 전후예요. 근데 지금이 밤 온도가 떨어지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한번 계절감을 해서 뭐 약을 쳐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我们金博士说呢，像这个我们一换季的时候啊，最主要的呢，其实是在白天그렇게 방제를 하는 조건은 저희가 한국에서 제가 369 하거든요. 3월 전후 게임에 한국에 369 369. 그래서 외우기도 좋게 3월, 6월, 9월이 해충이 방제가 조금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밀집 기준이 되거든요. 在韩国呢有一个游戏是来娜挥起你的小翅膀 369. 어떠한 농약이든 친환경 자재든 100%는 못 죽여요. 약이 성질이 그래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회에서 3회는 해주셔야 돼요. 네. 2회 3회까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살아남잖아요. 얘네가 새끼를 300마리를 낳아요. 보통 깍지벌레가. 그래서 내 눈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많으니까 다음에는 웬만하면 날씨가 3월, 6월, 9월 이때 택해서 흠뻑 샤워 밑에까지 충분히 적셔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최대한 그 피해를 막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네. 지금 온도가 15도 정도, 10도 정도 되지만 이남地区는 충분히 괜찮지 지금은. 对啊，是不是？因为我们现在呢是以韩国这边的纬度啊，像我们现在白天20几度，晚上其实也没有那么的13도 10度左右。 생기면 여기 보이면은 설명 드릴까요? 흰색은 흰색에 있는 거는 깍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깍지가 특징상 그 밀랍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껍데기가? 그렇죠. 그래서 약물을 튕겨내. 그 다음에 그 검은정색 부분은 뭐냐면 깍지나 진딧물이 감로라고 해서 달큰한 분비물을 내뿜어요. 그 내뿜은 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우리가 흠뻑 쳤다 그래도 아까처럼 손뭉치로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튕겨나도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꾸 2번에서 3번,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니아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거 섞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살짝 그 침투랑 흡수를 좋게 하는 거랑 뉴스막을 안 섞으면은 효과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니도 얘기했지, 나보고 이거. 그래서 그 뭐 이거를 떠나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칠 때 같이 섞어서 저 침투열이 준 그거를 좀 활용하시라고. 그게. 本身像介壳虫的话呢，为什么打一次药不行？它本身这个介壳虫长的呀，外边就像有一个这个我们像蟹子壳一样的，我们打进去。 그다음에 그 비티우리대처럼 녹색의 연하고 맑은 애들은 깍지 말고 또 총체벌레라고 있어요. 好，然后老师还说呢，像我们和碧桃一样的这种绿色透黄的这种，它不光是有介壳虫，还有其他的害虫。 근데 그 총체벌레는 지금 한국의 매니아들도 잘 몰라요, 아직은. 但是像我们在韩国这边的玩家呢，也是有很多人呢不了解这个是什么虫子啊。 그래서 그런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총체벌레는 이렇게 눈에 거의 안 보이거든요. 깍지처럼 잘 보이질 않아서 그 잎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잎이 삐뚤삐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니까 내 눈에는 분명히 깍지벌레도 없었는데 잎이 이렇게 딱 씹어 먹으면서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얘가 천천히 자라면서 여기가 삐뚤삐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인을 대부분 모르는 거지. 现在我们韩国这边的玩家呢，他从来没发现过，因为用肉眼没看过这种虫子到底是长什么样的。但是呢，它分明就是在 특히 새벽 이 온도, 이 추운 쌀쌀한 온도를 웬만하면 15도 전후로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또 我们 설명드릴게요. 金博士说呢，像这个为什么不发根呢？就是它发 만약에 6개월 동안 조건을 맡아서 뿌리를 못 내린다면 끝에만 조금씩 잘라 나가시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那如果说都是最化不发， 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화? 什么最化呢？品种，比如说梦露坠呀，正常的坠化呀，正常的这个老庄级别탄저병. 탄저병이라는데 탄저병이 베란다에서 잘 안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매니아들도 그러고 사장님들도 그래. 우리는 이게 점만 찍히면 병이라고 봐요. 탄저병은 대부분 하우스나 입구나 땅에서 튀겨서 생기는 거라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탄저병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은 반점이 찍히는 게 심각하지 않은 곰팡이 증세가 또 있는데 탄저병처럼 무서운 병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왜 사람도 우리도 왜 피부에 잠깐 뭐 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벼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좀 강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물을 줬을 때 우리 눈에는 없지만 입자가 묻어 있을 때 햇빛이 딱 맞으면은 거기에서 점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은 탄저병이라고 의심을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증세가 많으니까 탄저병이라고 자기가 확신이 들면은 살균제만 가볍게 한 번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지금은 한국의 매니아들도 똑같이 그거는 해마다 탄저병 걸렸어요 하는데 실제로 탄저병은 아파트 베란다에선 잘 안 생겨요. 首先呢，我们这个烟霉病啊，在我们一般的阳台上其实是很难能长的一种。 진짜 만약에 탄저병이 걱정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오래 중국보다는 먼저 좀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든가 영양이나 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져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쉽게 아까 그 칼슘 있잖아요.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칼슘이 어디에 보통 쓰이냐면은 중국도 고추 많이 먹나요? 많이 먹죠. 네. 고추 탄저병에 칼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래. 원리는 식물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처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 벽돌 사이를 메꿔주는 시멘트 있죠? 벽돌 사이를 메꿔주는 게 세포벽이에요. 그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칼슘이고, 그래서 고추 농사에서는 칼슘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게 탄저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얘가 느슨해지잖아요.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탄저병이라든가 진짜 그런 병해가 걱정이 되면은 칼슘이 원래 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가끔씩 잎하고 뿌리에 부어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조직이 더 치밀해져서 병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농사도 그렇고 탄저병하고 물러 죽는 무름병 있죠? 약도 처리가 되지만 대부분 칼슘을 다 활용을 해요. 일반 실용 농업에서도 칼슘을. 这个老师呢，就是给我们举这个例子啊，像这个，因为他说呢，因为韩国这边多肉的这个生物 아까 그런 반점 증세는 응애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약을 칠 때 제가 항상 흠뻑 적시고 밑에까지 쏘라고 하는 게 그 이유인데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를 어떻게 맞출 거예요? 못 맞춰요.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밑에까지 약물이 밀고 들어가게 해야지 그런 증세가 덜 생기는 거예요. 所以我们为什么要浸盆呢？把药泡在盆底下浸下去的话，而且呢，打药 건더기가 많으면 물을 주더라도 수분이 항상 부족하니까 뿌리가 쫙 내려버려요. 쫙 내려버려서 겉으로만 돌 수밖에 없어. 근데 뭐 이렇게 건더기가 많든 안 많든 물을 충분히 주면은 뿌리까지 쫙 내려가는데 단수기간이 길든가 흙이 너무 이제 물러 죽을까봐 공기만 많으면 겉에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좀 그렇고 그런 상태라면은 물을 좀 흠뻑 자주 주면은 뿌리가 밑으로 빨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공극이 많고 졌다 말았다 하면 잔뿌리만 많이 나와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거꾸로 물어본다고 하세요. 왜 이거 커팅해서 말리거나 하면 여기도 느끼시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뿌리가 길게 내려가죠. 길게 아까 수염처럼 그러면 길게 내렸으니까 딱 심죠. 그럼 그게 물을 빨아 먹을 것 같아요? 안 빨아 먹을 것 같아요? 빨아먹죠. 물어봐봐요. 물어봐봐. 아시는 분 있나? 好了啊，这样我们这个老师呢也刚才跟我们说了，就是说为什么就感觉 커팅해서 아끼는 거 뿌리 내릴 때 뿌리를 확인하고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길게 놔두는 거예요. 또 불안하니까 심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내리거나 무조건 공중에서 내리는 뿌리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물을 찾아가는 뿌리예요. 찾아가는 뿌리고 실제적으로 식물이 빨아먹는 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확대경이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이 뿌리 끝에서 하얀 털 같은 게 달려요. 그게 실질적으로 빨아먹는 뿌리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는 뿌리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가 길게 자라면서 물을 딱 만나면은 하얀 솜같이 막 내려요. 그게 있어야지 얘가 실질적으로 물하고 영양을 빨아먹는 거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일부러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길게까지. 들어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뿌리가 밀고 나온다. 그때 차라리 박아두시는 게 훨씬 더 빨라. 여기 물을 먹지는 않아. 그 뿌리는. 那个汤圆，我这个呀，前2天呢，在这个金博士这边呢，拿了好多种药，除了这 다육이든 뭐든 식물은 16가지의 16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는 원리를 16가지 원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영양제를 쓰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크게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심을 때 영양이 거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16가지 원소 중에서 그 칼슘이라든가 다량원소라든가 그런 영양제를 가끔씩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활용하시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주 사용해서 훅 커지게 하니까 세포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 얘기도 하고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분갈이 하고 3개월 뒤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 그냥 우리가 주는 영양제를, 어떤 영양제든 분갈이를 하고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흙 안에 있는 게 다 물을 주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버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적당하게 가끔씩은 보충해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히려 남용하지 않으면 이게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게. 운동을 안 하고 호르몬을 꽂으면 어떻게 돼요?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 그러면 다육이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 그 다음에 내가 물과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때, 환경적인 게 받쳐줬을 때 활용하시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새끼를 왜 주로 안 나냐면은 영양이 없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는 반대. 아파트에서는 반대. 아파트에서는 반대인데, 내가 어느 정도 하우스라든가 생육 조건이 되는 데는 성장기에는 활용해도 된다. 그렇게 집에서는 좀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집에서는. 있는데 조절해서 키우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뿌리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농장에서 재배할 때는 플라스틱 포트를 활용을 하는데, 집에서는 아무래도 통풍이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덜 되니까 일반적으로 화분을 선택하셔도 좋은 거고, 그 숨을 잘 쉬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게 화분이 숨을 쉬는 역할도 하지만 얘 자체가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열에 대해서 둔하게 반응을 해줘요. 플라스틱 분이나 얇은 거는 뜨거운 기온이라든가 냉기가 있으면 딱 맞아서 열 전도율이 빠르거든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반적인 화분 같은 경우는 도자기 형태로 두껍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속에 있는 뿌리가 영향을 덜 받아서 더 안정적으로 자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구멍이 크다고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밑에 구멍이? 이게 너무 크다고 되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여름만 그죠? 여름만 생각하죠. 우리 겨울에 키워 안 키워요? 키우죠? 뿌리 어디로 가요? 찬바람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길다, 구멍이 크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면은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멍만 있으면 되는데, 그 표준은 솔직히 저는 다육식물 화분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분재 화분 있죠? 그 정도의 구멍이면 충분해요. 너무 커버리면 오히려 식물도 안 좋아. 뿌리가 너무 말라버리니까. 레스라이트가 제가 원래 기획해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를 레스라이트의 그 소포장으로 나온 거고, 처음에 그때 회사하고 기획해서 저희 집에서 원래 처음에 나왔어요, 그게. 하얀 게 어떤 식으로? 약간 분말처럼. 그쵸. 그게 뿌리깍지라는 거예요. 뿌리깍지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잘 몰랐을 때는 살균제를 뿌려요. 곰팡이인 줄 알고. 곰팡이인 줄 알고 했는데, 그 깍지벌레가, 한국에서도 지금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그 깍지벌레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얘네는 제 거 영상이 있어요. 되게 자세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만 살아. 그 다음에 눈이 없어요. 요것만 타서 먹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생기면은 잘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라블이 형성이 되어서 약물을 튀겨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잘 번지냐면은, 구멍 있죠? 화분 구멍. 그럼 뿌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물을 주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 자료 보면은 얘네 떨어졌다가 옆에 화분으로 가요. 그리고 특히 저면관수. 저면관수 하면은 이게 우리가 푹 담그죠? 그럼 어떻게 돼? 감염이 됩니다. 둥둥둥 뜨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농장에서 저면다이가 많아요. 이게 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약물에 담그라고 하죠. 그거를 2번 따로 확실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다 제거하고 저는 다시 심으라고 해요. 그렇게 무서워. 근데 이 사람들은 뿌리를 안 뽑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약물에 최한 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원래 2번에서 3번은 해주셔야 돼. 근데 물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되는데 어찌됐든 목표가 이게 죽이려면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번에서 3번을 하셔야 된다고 약물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하고요. 这个呢就是在根系里边好多人呢一开始的时候韩国大妈们觉得呀这个跟这个介壳虫是没